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일반 직장을 다니신 분은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퇴근 시간 7분 전입니다. 퇴근 시간 7분 전. 방송을 들으실 분들은 아마 다 퇴근하시거나 집에 이동 중에 들으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최근에 청취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방송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뭐 초보 투자자분들이든 아니면 시장에서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뭐 종합지수 3000 그리고 코스닥도 모르겠어요. 지금 600포인트대인데 저는 뭐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현재 글로벌 전체 트렌드 부분이 유동성 장세 전초전에 워밍업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 있고, 중간중간에 스팟으로 요즘에 보면 TVN인가요? 알뜰 신잡 있죠. 알뜰 신잡 관련된 부분들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 부분들을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주식시장하고 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경력이 이제 한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작은 실마리가 우리 그 스노볼이라고 하죠. 눈이 처음부터 구렸을 때 큰 덩어리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구르면서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저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작은 하나의 실마리가 블랙스완처럼 크게 돌아쳐가지고 영향권을 좀 줍니다. 아침에 아이리버라는 그 회사 설명 부분들 드렸었죠. 지문 수합 부분들 했다. 아침에 그냥 점상으로 날아갔어요. SMCNC라는 회사도 장중에 제가 잠깐에 확인했을 때 9% 정도 상승 부분을 보였는데, 물론 이제 그 종목군은 매매 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더 들고 계셔도 되겠죠. 근데 아침 시황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 M&A 그것만 보지 마시고, 콘텐츠가 이만큼 더 중요하구나. 통신사라든지 통신사에서 하나의 그냥 통신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부가적인 플랫폼 부분들을 좀 확대하는 그런 역할 부분들 할 때 다양한 사업군들을 조금 조인시키고 있구나라고, 그러면 여기에 또 연관된 수혜 종목군은 뭐가 있을까? 라는 코멘트 부분에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하나를 아이리버하고 또 연관을 좀 시켜본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넷플릭스를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넷플릭스를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봉옥자인가요? 그 영화로 인해서 가입자가 뭐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시간외로 한 9% 정도 상승 부분이 나왔는데, 거기에 또 연관되는 종목이 그냥 아이리버 SM 엔터테인먼트의 조인 컨텐츠 부각성,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컨텐츠 부각으로 인한 상승, 그리고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보면 오늘 장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의 3위 종목이죠. CJ ENM의 장중에 한 4% 정도의 반등, 다 연관성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뜰 신잡처럼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내용을 읽지를 몰라도 주식시장에서는 다 연관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비슷한 사항이 있으면 스팟이든 그냥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연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기에는 조금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 있죠. 듣다 보면 계속 저희 방송을 듣다 청취하시다 보면 하나하나씩 그 쌓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연결고리를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리버로 통해서 오늘 CJ ENM의 반등,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의 반등들까지, 그리고 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한 3주 전인가 철강주를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강조를 좀 드렸죠. 철강주는 이제 이번 주에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죠. 22 통화정책 회의하고 오펙 회의 전까지, 그리고 조금 숨고르기 부분들 하는데 크게 큰 숨고르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반등 부분들이 조금 한번 쉬어갈 타임이고, 그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3주 전에 포스코 20만원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32만원대 거의 근접했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낙폭과대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코스닥 낙폭과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잘 모를 경우는 시장 레버리지를 하는 방법도 하나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 코스닥
코스닥이 오늘 주가 반등 부분들이 잘 나왔어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하락폭보다는 좀 시장에서 소요를 받았죠.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가는 시장이고 코스닥은 계속 눌렸는데 거의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반,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거의 2년 이상 밀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섹터가 코스닥이에요. 물론 저점 대비 좀 반등이 나오는데 전체 2년 동안 보면 계속적으로 하락 나와서 조금 반등 나와도 이번에 살짝 눌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도 장중에 외국인들이 거의 한 390억 정도 코스닥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오늘 상승률이 컸던 종목군들 있죠. 그 종목군들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한 40종목을 일단 상위 40종목만 지금 보고 있는데 28위 종목이 인터플렉스라는 회사예요. 인터플렉스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뭐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애플이 삼성의 OLED를 구매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FPCB가 들어가는 회사가 인터플렉스라는 회사,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 역시 또 OLED죠. 소재죠. 소재 관련된 회사. 국내에서는 약간 독보적이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역시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 그리고 SFA는 아시다시피 여기도 반도체 장비, 원익 IPS도 반도체 장비, 원익홀딩스는 그 지주회사, SKC 코오롱 PI는 플렉서블 관련된, 역시 또 여기도 OLE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톱텍도 역시 반도체 장비, SK 머터리얼스는 소재,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반도체 장비, 리노공업은, 포스코 ICT는 그 외에 부분들이 있고, AP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보시면 1위는 아무래도 셀트리온이에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상장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가총액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코스피도 계속 ING, 그 대신 거기는 코스피는 순환매 파동이 나오는 거고, 코스닥은 이제 낙폭과대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관련된 얘기를 자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4조 정도 나왔고 2, 4분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1, 4분기에 2조 7천억 정도의 실적 부분들이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3조 원대, 그리고 올해 2017년도에 10조 원대를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자체가 1, 4분기, 우리가 이제 뭐 통상적으로 러프하게 봤을 때는 1, 4분기에 2조 7천억 정도니까 곱하기 4 하면 10조가 일단 넘죠. 그러면 뭐 러프하게 10조 원대로 돌파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2, 4분기에 실적도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그 코스피 업종들 전체적으로 실적 부분들 보면 상당히 우수하게, 특히 삼성 이쪽 뭡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 관련된 섹터하고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에 시가총액 자체가 높은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은 실적은 크게 지금 마이너스 될 요건이 올해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 4분기 대비 2, 4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자리 위치도 보면 거의 1년 반 동안 쭉 하락 부분들이 진행됐다가 이제 추세 반전 부분에서 밑에서 살짝 머리꼬리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의 매력 가치도 분명히 충분히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 부분들이 아닌가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코스피는 여러분들한테 심플하게 섹터별 시크니컬 경기 민감주 섹터의 순환매 파동 정도,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저평가 순위하고 그 다음 실적이 우상향 되는 부분들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계속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추경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그 11조짜리인데 80억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지금 서로 깁싸움 부분들 하고 있죠. 참 쓸데없는 짓거리죠. 행동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방송에 이런 표현을 써서.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산업들에서도 보면 중국이 쫓아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미 FTA 재협상, 그 다음에 나프타 재협상 부분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내부가 탄탄해야지 외부 나가서 더 싸울 수가 있는데 내부가 저렇게 시끄러우니까 생각 같아서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총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일단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코스닥이 여러분들에게 왜 관심권을 좀 둬야 되는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실적 1, 4분기에 2조 7천억 정도 실적이 나왔고 2, 4분기 3조 원대. 자 우리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의 가장 쉬운 팁 정도에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는 의미 부분이 있죠.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는 의미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정고점 돌파에 필요한 두 가지 심플하게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실적이에요. 실적이 정말 뭐 전년 대비 아니면 전분기 대비 실적이 우상향되는 어떤 그림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정고점 돌파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아이리버 같은 케이스예요. 아이리버는 그 뭡니까 지분 수합 부분들 하면서 SM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 또 SM 엔터테인먼트 쪽 SM CNC 쪽에 SK 아이리버 이렇게 지분 수합 부분들 하면 기대감이죠.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호재예요. 호재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그냥 한 두세 달 전에 그 고점들을 그냥 점상으로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실적이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강한 모멘텀이 이슈 모멘텀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있어야지만 종고점 돌파가 나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스닥은 실적이 일단 되죠.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전 동기 1분기 대비 2조 7천억대에서 3조 원대 정도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 첫 번째로 좀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코스닥의 IPO가 돈이 지금 여러분들 많이 그 유동성 자금이 일단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카카오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 이전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총의 큰 덩어리가 빠졌죠. 그걸 이제 대신하는 종목군이 하나 공모를 오늘 공모 상단가가 결정이 좀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아마 아실 거고 셀트리온의 판매 대행 부분들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 18일인데 28일 정도의 코스닥 입성 부분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 특히 바이오 쪽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의 글로벌 마케팅 회사이죠. 이런 바이오 쪽 조금 사람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좀 못 받았는데 IPO 부분들 봤다 보니까 공모 상단가 41,000원이 확정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쪽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판매 부분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대여급으로 그리고 이 회사가 41,000원 정도 확정되고 상장 때는 시총 자체가 셀트리온이 10조 원대 이상인데 시총이 한 5조 원대를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2종목 두 번째 종목군으로 뭡니까 아까 전 말씀드렸던 거죠. 바이오의 어떤 기대감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IPO가 나오면서 바람을 좀 만들고 있어요. 바람을. 그래서 5조 원대 시가총액 상위 2위 두 번째 종목군이 41,000원 공모상장가 그리고 5조 원 정도의 28일 날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두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지금 오늘 세 번째가 이제 보면 이제 추경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그냥 느낌으로는 저렇게 쇼하다가 서로 막판 항상 우리 노사협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판에 협상 부분들 해가지고 서로 뺏기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 양보하면서 대타협을 했다. 뭐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뭐 시장에서 현재 지금 6시 퇴근, 여러분 퇴근하는 이 시간 정도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내일 하루 정도 본회의, 원터치 본회의 또는 8월 달까지 임시국회를 연장을 하면서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까지 누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추경이 한 번도 통과 안 된 적이 없다는 그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관련된 부분하고 내일 이제 정부 정책 부분에도 지난번에 4대 중심 과제와 100대 과제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갔고 내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국민 담화 발표 부분이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연관되는 종목군들의 비중이 기대감이 자금이 많이 쏠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벤처 쪽이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의 영향 부분들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하나의 의미 부분들이겠죠. 유동성과 기대감 자체가.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입성과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 부분들이 이제까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코스닥 쪽에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위에로 카카오가 빠지는 물량만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오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뭘까요? 뭐 2번, 3번이 아니더라도 저는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 가장 기본 캐시카우 있죠. 섹터를 분석할 때 이 회사가 섹터든 종목이든 뭐 분석 부분들 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 회사가 기본적인 캐시카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신사업들을 막 추진하는 그 코스닥 저가주들의 특징들을 보면 실적이 일단 안 돼요. 실적은 안 되는데 회사에서 뭔가 발표를 많이 해. 발표를 많이 하면서 우리는 뭐 새로운 기술에 뭘 도전을 하고 지금 뭘 만들고 있다. 막 보면 장밋빛 전망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근데 막상 보면 실적이 안 나오고 그 장밋빛 전망의 후속 조치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다. 연구실에서 개발할 수 있겠죠. 연구실에서 개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양산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까지 연결을 못 시키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가주들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종목군,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 초보 투자 분야 질반 하신 분도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기본적인 캐시카우,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 자체, 사업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2번, 3번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실적이 기본 밑바탕 부분들은 다 깔아놨죠. 밑바탕 부분들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라든지 장비 관련된 실적 좋은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툭툭 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요즘에 종목군들 하한가 폭이 하루 30%입니다. 3일만 하면 더블 금방 나와요. 반대로 하락도 나오면 또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 마찬가지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빠지는 게 움직일 때 보면 변동폭이 큰 건 사실이에요. 하락도 10% 빠지는 것은 금방 쉽게 빠져요. 근데 또 반대로 10% 20% 오르면 금방 또 올라가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코스닥에도 좀 물려가지고 시총 상위 종목군 저가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다 제외고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 관련돼서 코멘트를 드리는데 저가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네임밸류는 주가예요. 주가가 싸다는 것은 그 회사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하나의 반증인데 일반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거 있죠. 내가 투자 자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투자 자금이 많지 않은데 주식 수는 왠지 10만 주, 20만 주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큰 투자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가주를 좋아하시는데 저가주는 그에 맞게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가치가 있는 실적이 기본 탄탄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권 두셔야 되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세 번째 뭐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섹터 내에서 신기술에 대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는 회사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매매를 하시면서 이런 종목군들 적립식으로 모아 가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제가 이제 주말에 얘기 드렸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후성이라는 종목군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동진 세미캠 말고 다른 종목군들 많아요. 제가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쪽 전기전자 쪽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두 종목이 그런 종목이에요. 동시 세미케면 후성 종목.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매년 매달 적립식으로 좋은 회사니까 가지고 가보겠다라고 하시면 은행 이자보다는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날 수 있고 마음이 일단 편하죠. 그런 종목군들이 코스닥 쪽으로 있으니까 근데 매일 단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시장 자체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아이리버 오늘 아침 시황방송 부분들에서 얘기를 드렸고 이걸로 인해서 CJ ENM의 반등 그 다음에 코스닥 실적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 모멘텀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초보 투자자 관점 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부분들 장 끝나고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실 때 아니면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 추경이 완만한 타결 부분들 나오고 내일 정부정책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퇴근 조심히 하시고요.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내일 아침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시고 저는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7월 18일 두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